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루 종일 바쁘네요. 이 돈 쓰고 돌아다니는 일이 바쁘기만 합니다. 참 힘듭니다. 그래도 또 한 프로 찍어 올려야 되겠기에 이렇게 공헌을 산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든지 조용하고 좋은 데 가자, 어떻게 하든지 사람 없는 데로 가고, 어떻게 하든지 좋은 데로 가서 찍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걷기 싫어도 이렇게 터벅터벅 걷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것은 이 동남아 시족 사회와 여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동남아 시족 사회와 여성, 이게 무슨 이야기냐?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동남아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동남아 남자들이 집에서 디룩디룩 하면서 놀고 싶어서 노는 게 아닙니다. 일할 곳이 없어요. 공장이 없어요. 트럼프는 이야기합니다. 대한민국은 거대한 산업단지이다. 나라 전체가 거대한 산업단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남아는 1시간씩 차를 타고 가도 공장이 안 보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필리핀 최대의 공업단지라는 곳에 가봤습니다. 그거요, 우리나라 이 넉산공단 합쳐놓은 것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태국에서 이 방콕에서 파타야까지 갈 때 공장을 못 봤습니다. 저게 우리 산업단지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그냥 시에 존재하는 그냥 작은 공단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남자들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을 할 곳이 없습니다. 돈은 벌어야 되는데 벌 자리가 없는 것입니다. 이 동남아 사람들 한국에 오면 미친 듯이 일을 합니다. 정말로 죽을까봐 겁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그리고 300만 원, 400만 원을 벌어갑니다. 300만 원, 400만 원이면 그 나라에서 버는 것이 거의 7배에서 10배를 법니다. 미친 듯이 죽을까봐 겁이 날 정도로 그렇게 일을 합니다. 일자리가 없어서 일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일을 할 곳이 아예 없어요.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애들도 키워야 되겠고, 먹고 살아야 되겠고, 집안 관리도 해야 되겠고, 일할 때는 없고, 그래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노래방에 갈 때도 시간비가 있고 서비스 팁이 있고 뭐 이래 각종 항목으로 가지가지해서 돈이 추가돼 가지고 50만 원, 60만 원씩 나갑니다. 하룻밤 자는데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남아에서 성매매하는 여성들을 보면 시간비도 없고 차지도 없고 팁도 없고 오로지 자신이 몸으로 이 남자를 상대해서 버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그 업주가 또 일정 보면 띠갑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따라서 한국인 남성들이 가가지고 그 여성들한테 하고 성매매를 많이 해야 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한국인 젊은 남성들이 오는데, 그것도 짝을 찾기 위해서 오는데 그 나라 정부가 싫어할까요? 아닙니다. 좋아 죽습니다. 왜냐?
바로 한국인 남성 여러분들은 달러를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달러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또 참 재수 좋아서 자국에 있는 여성과 결혼을 할 때 그 자국에 있는 여성은 그야말로 달러 박스가 됩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이 자국에 들어오는 달러 박스를 국가는 챙기고, 국가는 끼비나 페소나 뭐 바트 이런 걸로 자국이 돈을 찍어내서 주면 되는 것입니다. 달러는 오로지 국가의 손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국가가 싫어할 리가 있나요? 그 동남아에 오는 이 한국인 남성들이 주 목적이 섹스가 아니고 짝을 찾기 위해서 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국가가 좋아할까요? 이게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족 사회에서 이 한국인 남성을 바라보는 것은 역시 돈덩어리로 바라봅니다. 돈덩어리. 이번에 라오스의 이 국제 결혼에 있어서 그 라오스 시족 사회가 한국인 남편에게 지참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라오스에서 한국 돈 5천만 원이 얼마나 되는 줄 아시나요? 그게 상상이나 할 돈으로 보이나요? 그 사람들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 법니다. 30만 원, 40만 원 버는 사람들이 지참금으로 5천만 원을 요구합니다. 이게 왜 이렇게 했습니까? 한국인이니까, 한국 남자니까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지참금 5천만 원을 요구하면 라오스 정부는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5천만 원이 달러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라오스 정부는 좌죽지요. 그러면 돈도 모르고 돈이 화폐 단위도 거의 모르는 이 라오스 사람들이 왜 5천만 원을 요구했느냐? 바로 한국에 근로자로 와 있던 사람들이 한국 물정을 잘 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나이 많은 남성이 라오스의 젊은 여자를 데리고 가려고 하면 5천만 원 내놔, 이렇게 논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이게 시족이 하는 행위입니다. 라오스 사람들은 대부분 집성철이며 어렸을 때부터 따라 남편이라고 하는 것은 집 안에 있을 때가 남편이고 집 밖에 나가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교육을 받고 자랍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다양한 성문화가 존재합니다. 그러나 한국인 여성이 아니 라오스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가면 이 한국의 제도는 여러 사람을 또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아이 하나를 낳게 되면 장인 장모가 들어오고, 또 아이 둘을 낳게 되면 또 오빠 동생이 들어오고, 뭐 이렇게 제도가 잘 갖춰져 있습니다. 따라서 라오스 여성이 한국으로 시집을 온다는 것은 집안 전체가 대박이 난다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초대박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동남아나 중앙아시아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 남자를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나는 이야기합니다. 돈 없어도 됩니다. 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안 나와도 됩니다. 집안에 10억 현금 없어도 됩니다. 난 여러분들을 루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들은 이렇게 높은 수준의 남자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들 이야기하면 내 속이 화폐가 뒤집어지는데요. 우리나라 여성들이 그러는 게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나라 여성들 얘기는 좀 제쳐놓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남성 나이도 필요 없습니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성들 그날 현지 여성들을 사귈 때 반드시 집안을 방문해보고 집안에 어떤 사정이 있는지 알고 또 만약에 본국에 송금을 해줄 때는 얼마 정도의 송금을 해줘야 되는가 이런 것들도 전부 다 물어봐야 됩니다. 그리고 본국에 송금해 주는 것은 최소한의 설정을 어떻게 하느냐. 최소한의 설정은 그 자신이 마누라인 외국인 여성이 그 나라에서 현지 임금이 얼마인가 여기에 최소 이 설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나라에서 40만 원, 50만 원 법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은 그걸 가지고 최소로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가외로 얻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자신이 개척하는 것이고 자신이 노력하는 만큼 얻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따라서 내가 이 환갑이 넘은 나이에 태국에서 그렇게 다치고 필리핀에서 또 그렇게 싸막질하면서 지금 또 필리핀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포기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모든 짐승 중에서 뭐 늙거나 젊거나 어떤 짐승도 인생을 포기하는 짐승은 없습니다. 하물며 인간이 인생을 포기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고 언어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손짓 발짓도 제대로 되지 않고 문화도 다른 이런 여성들의 기준을 어디에 잡아야 되느냐. 바로 섹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섹스가 원활하지 않고 섹스가 정말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과감하게 손털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뒤끝도 깨끗해야 됩니다. 그 현지에서 일회용 여성, 성매매 여성 같은 경우에서는 또 다르겠습니다만은 정이 들거나 아니면 깊게 사귄 여성인데 헤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최소 6개월 이상의 돈을 쥐어서 이렇게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6개월 이상의 돈이 있어야 뭘 해볼 수 있고 다시 재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한국 남사의 남성이 깨끗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헤어진 여성이 임신을 했을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헤어지고 나서 헤어지기 전에 또 한 번 했다고 치면 그 임신 여부는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알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는 반드시 돌아가서 이 아이가 나올 때까지 한국 남성은 생활에 대한 모든 것을 책임질 것이며 아이가 100일째 되는 날 친자 확인 검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아이다 라고 생각하면 바로 절차를 밟아서 결혼하시고 한국으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이게 한국 남성이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남성이 기본 지식이고 기본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야기합니다. 한국 남성이 외국 남성과 다른 점은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분명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의를 하는 것은 좋습니다. 즐기는 것은 좋습니다. 그러나 책임의 한계도 명확히 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동남아 이 시적 사회에 대해서 내가 잠깐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짚고 넘어갈 것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해가 서산에 뉘어 넘어가려고 합니다.
참 좋은 날씨입니다. 이 좋은 날에 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이런 길을 걸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좋은 날 되시고요. 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갑니다.